내가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다. 일주일이면 25만 원. 4주면 100만 원. 정말 최소로 잡아도 이렇더라. 600에 25%면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멘토 구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해 모으고 싶은 금액을 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100분 넘게 3천만 원 모을래요? 5천 모을래요? 다양하게 써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보통 뭐라고 하죠? 소득의 한 50% 저축을 해야 실질적인 돈이 모인다. 근데 저는 돈을 모을 때 뭐가 궁금했었냐면 이렇게 뭐 소득의 50%를 저축하세요는 말을 해주는데 나머지 그럼 50%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활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걸 쪼개면 뭐 주거비, 통신비, 뭐 보험료, 뭐 용돈, 교육비 이런 거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몇 %씩을 내가 써야 되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카테고리별로 예산이라는 걸 세워요. 이번 달에 식비는 뭐 75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신혼 초에 두 사람의 월급이 600만 원 초반에서 점점 늘려가서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될 분들은 내가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다. 근데 나의 저축 목표가 새해에 한 40% 욕심내서 50% 정도는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정해드릴게요. 팔로우. 첫 번째는 주거비예요. 이 비율은 10%에서 최대 15%를 넘지 않기를 권장드려요. 주거비에 뭐가 포함이 되냐? 대출 이자가 포함이 돼요. 대출 원금은 사실상 내가 갚아나가는 돈이에요. 이 주거비 지출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저축으로 분류합니다. 대출 이자가 이제 없는 분들은 아마 월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관리비가 있겠죠. 뭐 청소나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기타적으로 들겠죠. 요걸 포함한 비용이 한 최대 15%를 넘지 않는다. 부부 소득이 세후 600만 원이다. 한 달에 대출 이자가 6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고 계실 거예요. 두 개를 합한다면 마지노선은 최대 25%를 넘지 않아야 돼요. 자, 600에 25%면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왔거든요.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최대 마지노선인 거고 대출 이자만 생각했을 때는 10%를 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식비입니다. 최대 10% 안에서 해결한다. 여기서 식비는 식자재 장을 보는 거, 외식비 모두 포함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건 직장에서 점심식 때 드시는 거 있죠. 요거는 직장 경비로 따로 빠지기 때문에 제외해요. 사실 식비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소득이 낮을수록 이 식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3인 가족이다. 아끼고 아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써야 되거든요. 외식을 잘 안 한다고 해도.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 소득이 300이다. 그럼 이 비중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일 수 있는 비중이 또 식비예요. 식비는 변동비잖아요. 내가 마음먹으면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신혼 때 한 달 식비가 40만 원이었어요. 소득의 7% 이내로 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식비 지출은 늘긴 늘었어요. 그에 비해서 소득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식비는 정말 많이 안 늘어났어요. 제가 출산하고 집밥을 잘 못했을 때 한 달 그 식비 비용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80은 넘지 않은 선에서 지키려고 하거든요. 난 진짜 1억 모으고 싶다. 나 올해 저축률 50% 달성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식비 최대 10% 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10%까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00만 원이 집과 소득이 1000만 원이 집은 다르잖아요. 신혼부부인데 둘의 소득이 1000만 원이야. 100만 원까지 채워서 식비를 써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주변을 봐도 돈을 모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식비를 10%를 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험료는 평균 한 7%, 100번 양보하면 10% 이내로 맞추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있죠. 암보험이다. 실비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내가 어디 아팠을 때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은 저축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이 보험료 카테고리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은 비슷한데 집집마다 지출 항목이 차이가 가장 큰 게 바로 보험료. 어떤 집은 보험료가 200 넘게 나가는 집도 있어요.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직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야. 그런데 미래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내 소득의 일부를 대비를 해놓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만약을 위한 돈인데 주객 전도되는 상황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보험이라는 게 공포 마케팅, 불안감을 조성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주기마다 집중해야 될 퀘스트 같은 게 있어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아이 학자금도 모아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불안한 나머지 이 보험의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이 인생의 큰 퀘스트만큼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미션들에 쏟아 부어야 할 돈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은 보험일 뿐이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500에서 1000 사이였을 때 보험료 비중이 한 5% 정도였어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보험료는 내가 마음 먹으면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고 그 비중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 용돈, 만약에 맞벌이다. 이것도 최대 10% 이내. 자, 둘이 600 번다. 60만 원이잖아요. 30, 30 쓰시면 돼요. 1000만 원이다. 50, 50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득이 많다? 그럼 조금 더 그 비율을 줄이시면 되죠. 이 용돈에는 보통 뭐를 포함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경비만 딱 인정을 해요. 교통비 들어가죠? 점심 식대 들어가죠? 내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용돈까지. 어떤 집들은 뭐 통신비도 넣고 뭐 보험료 빠져나가는 것도 용돈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시던데 저는 사실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카테고리별로 연간 평균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신비가 용돈에 뭉뚱그려서 포함되어 있으면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통신비에 얼마를 쓰지 판단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매버릴 경우에는 소득 대비 한 사람의 용돈은 이제 5% 이내로 줄겠죠.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안 들죠? 식대 안 들죠? 옷을 사 입는 것도 조금 줄기 때문에 최소로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주부일 경우에도 용돈이 없는 건 안 되고 저는 그랬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생활비랑 완벽히 분리해서 생활비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이 10만 원으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수다 떨고 사고 싶은 귀걸이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고 이런 걸로 썼거든요. 외벌이면 최대 한 7% 정도 그리고 맞벌이면 최대 10% 안에서 조절을 해보셔라. 다만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영업직이라서 계속 차를 뭐 끌고 다녀야 되고 기름값이 들고 뭐 이런 특수 케이스는 제가 말한 거에 똑같이 100%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조금 더 배정을 해야죠. 대신 다른 항목에서 비율을 낮춰야죠. 다음은 바로 양육비입니다. 아이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인데 원비라던가 사교육비라던가 아이 관련한 생필품 같은 거, 뭐 꾸민비, 체험비용, 키즈카페 요거를 다 포함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아이 한 명당 양육비 비중이 소득 대비 5%안 넘으면 좋겠어요. 신혼일 때보다 아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돈 많이 들죠? 생각보다 막 이것저것 살 것도 많죠.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새해가 되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공립초등학교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교육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12시 반, 1시에 집에 온단 말이에요. 전업주부면은 엄마가 케어를 하겠지만 맞벌이 부부 많으시죠? 아이가 1시부터 엄마 아빠가 오늘 평균 한 대여섯 시간을 누가 봐주려면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학원을 보내가지고 뺑뺑이를 시켜야 돼요. 시간당 10,000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하루에 5시간 5만 원. 일주일이면 25만 원. 4주면 100만 원. 정말 최소로 잡아도 이렇더라.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미취학이고 뭘 모를 때 엄마가 그냥 입혀주는 거 다 입고 그냥 먹으라는 거 먹을 때 많이 아끼셔야 돼요. 최대 마지노선은 양육비가 10%. 미취학 아동 기준입니다. 저는 영유 보낼 건데요. 이런 집은 사실 좀 열애죠. 그 비용만큼은 본인이 계산해서 플러스 하시고 국공립 보내신다 하시면 소득의 한 5% 이내로 맞추셨으면 좋겠고 사립유치원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못해도 한 30에서 많으면 40까지 한 달에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도 일단 소득의 10%는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유아 시기에 돈을 비축을 해둬야 나중에 아이가 좀 커가지고 뭐 배우고 싶다고 할 때 한두 개라도 서포트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녀 교육보다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가 먼저잖아요. 어디 가서 소득을 더 많이 늘릴 게 아니라면 아이 키우는 이 비용에서 줄여야 부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조비 소득의 5% 이내로 맞추세요. 부모님 챙기는 거, 뭐 가족들 선물, 직장 동료, 친구, 뭐 집들이 이런 거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예비비 짤 때 1년 동안 가족 행사는 대략 유추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어버이날이라던가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대략 시기가 정해져 있고 직장 생활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 뭐 2건이다, 3건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세어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경조사를 안 챙길 순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경조사에 너무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 절대 안 모입니다. 5% 이내로 맞추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00번 양보해도 7%. 그리고 여가 비용, 뭐 문화생활이나 여행 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노는 비용이에요. 한 3에서 5% 정도? 1년에 한 번 그래도 여름 휴가 혹은 뭐 겨울 휴가 정도는 가야 되니까 월 소득이 뭐 700만 원이다. 연간으로 치면 한 8,4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정도만 잡아도 300만 원이 좀 안 돼요.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고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하면 2번 정도 가고 뭐 나머지 비용으로 문화생활을 즐긴다거나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다, 5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년에 6천이잖아요. 200만 원 정도를 잡아두고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으로 줄인다거나 혹은 해외여행을 갈 거라면 최대한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소득은 집집마다 달라요. 그런데 지출은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년에 한두 번 해외 나가야지. 사실 여가는 생존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여가를 안 챙겨도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가치관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도 무조건 무언가를 즐겨야 돼 라고 한다면 돈 모으는 건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종잣돈을 뭐 1억 정도를 모을 때까지는 1, 2년 정도 여가생활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월소득 600이어도 1년에 한 번 뭐 일본이든 좀 동남아든 여행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가비를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을 딱 정해놔요. 여행은 가. 대신에 뭐 옷을 좀 산다거나 화장품 색조를 많이 산다거나 그런 걸 최대한 줄였어요. 밸런스를 맞춘 거거든요. 내가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 나 진짜 분기에 한 번은 뮤지컬 보러 직관 가야 돼. 가세요. 나머지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이든 여가든 즐기셔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다 해. 그러면 돈 안 모여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생필품이나 건강이나 기타 관련 비용들을 그래도 한 5% 정도로 잡았어요. 한 달에 600을 버시면 한 30만 원 안에서 뭐 병원비 같은 거 쓸 수 있죠. 영양제 살 수 있죠. 생필품, 후라이팬 같은 거 뭐 바꿀 수 있죠. 화장지 떨어졌으면 살 수 있죠. 이런 비용들 좀 퉁으로 쳐가지고 한 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목 하나하나 말했을 때는 왜 이렇게 조금 써? 왜 이렇게 타이트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게 실제 가계부 카테고리 100%는 아니에요. 빠진 것도 있어요. 종교활동 하시는 분 있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개발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비용을 심지어 지금 필수로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비율만 계산을 해도 얼마가 나오냐?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최소로 잡아도 50%예요, 벌써. 근데 지금 빠뜨린 것까지 다 한다. 내 소득의 한 40% 모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별 지출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자녀가 없어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빠지고 대신 저희는 자기 개발을 해요. 운동이라던가 뭐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증액을 한다. 그럼 그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일정 비율 책정을 한다거나 저는 미취학 아이가 2명이에요. 한 아이당 들어가는 비용을 2배로 하시거나 혹은 하나를 사면 아이가 같이 쓰기도 하니까 뭐 1.7배, 8배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한 달 소득이 500에서 1000만 원인 분들이 저축을 소득 대비 40에서 50% 정도를 하려면 지출 카테고리마다 소득 대비 얼마를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드려봤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뭐 융통성 있게 조금 조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